안녕하십니까, 단칼입니다. 제가 거의 1년 만에 영상 한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출판 계약에 맞춰서 원고 작성과 사진 편집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여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도 전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올해 가을에 한 11월 중순이나 말경에 오마이뉴스의 기획 연재를 한 단칼에 끝내는 서울 산책기, 요 내용이 여행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작성한 내용이고요. 사진이 대충 한 300장 정도 되고요. 50편의 글이 들어가고 서울 시내 저녁에 걷기 좋은 산책 코스와 더불어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출판사는 북스토리라는 곳입니다. 서울 여행이 대충 끝났기에 앞으로 한 3, 4년간 또 여행을 다니면서 중부지방, 남부지방 엮어서 시리즈를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송고한 단칼에 끝내는 인문학 곤충기, 역시 이것도 책으로 나옵니다. 곤충 사진이 한 700장 정도 되고요. 한 편당 평균 2000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10년간 촬영한 초접사 사진에다가 인문학을 융합해서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됩니다. 출판사는 황소걸음이고요. 제목이 풀벌레 이야기 도감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4년에 걸쳐서 연재를 하고 편집하느라 오른팔은 50견이 왔고 왼팔은 테니스 엘보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연말에는 또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사진 전시가 있고 또 2개의 전시가 더 있습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자만심이 잦은 매매를 가져온다고 했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거래가 빈번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자기 과시는 아주 위험성이 높은 투기로 이어집니다. 속등하는 주식에 들어가서 단타로 먹고 빠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다가 속칭 물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탐욕의 상징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시작한 것을 바보들이 망쳐놓는다. 어디에서나 경쟁이 심해지면, 그리고 수요가 폭발을 하면 버블이 생깁니다. 거품이 형성되는 과정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이 화랑이면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영끌족을 낳고 주식에서는 서학개미가 등장을 합니다. 증권시장이 화랑이면 제 홈페이지의 뷰 카운터도 아주 증가를 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도 늘어납니다. 종목 상담을 원하는 초보자들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양태를 보일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변동성 높은 주식을 매매를 합니다. 과거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1만원 이하의 저가주를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당장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는 한계 기업의 종이 쪼가리를 삽니다.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도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아끼게 돼요.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존재이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건 타고난 본능이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판단과 고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편향과 가치관은 깨지지 않는 강고함을 가집니다. 밀레니엄의 시작 IT 혁명 때에는 HTS가 대중화되면서
폭발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이 늘어났습니다. 이 당시 서점가에는 단타 거래를 부추기는 서적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는 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차트 기법의 인기는 대중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자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집니다. 추천 종목 장사를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똑같을 겁니다. 요즘은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MTS까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트레이딩이죠. 사용자들이 증권사가 조성한 플랫폼에서 계속 상주하기를 유혹합니다.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런데 초보자들은 왜 이렇게 불필요한 매매를 하게 될까요? 중독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은 중독성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라서 중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탐미 정도까지는 몸소 체험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누구나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빠져듭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과거에 놀거리가 부족한 때에는 당구가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우스개 삼아 전셋값을 날리면서 당구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볼거리, 더 자극적인 볼거리, 더 흥분되는 체험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은 돈 버는 쾌감입니다. 속칭 돈 맛에 중독되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트레이딩으로 짜릿한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도박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뭔가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돌아오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봐야 한번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만은 못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생물학적 한계 내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실행해보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에게는 횡재수를 바라는 도박 본능이 내재해 있으므로 이것을 억누르기만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고수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는 돌을 닦는 과정입니다.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면 달인이 되지요. 숙련된 장인은 쇳물의 색깔만 보고도 온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는 환자의 안색만 보고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차립니다. 투자를 10년 정도 계속하면 주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투자를 20년 정도 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 그 이면에 어떠한 동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불어납니다.